요즘 뉴스 보셨나요? 아주 난리입니다. 뭐가 난리냐고요? 바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루머 수준이 아니라 듣다 보면 진짜일지도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고 또 묘하게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놀만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감옥설과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셈법, 일명 희생의 전략에 대해 한번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자, 우선 배경부터 정리해 볼게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논문 표절, 코바나 콘텐츠까지 리스트가 아주 긴데요. 최근에는 이게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야기 하나, 만약 김건희 여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 이후 사면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이해가 되는 가설이 등장합니다. 김건희가 감옥에 가면 사면이 안 된다. 왜냐? 여러분 최순실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실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됐지만 최순실은 끝까지 사면이 안 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접 이익을 취한 사람은 사면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거죠. 박근혜는 국정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지만 최순실은 사익을 챙겼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치적 장기판 위에서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말이 되는 게 윤석열은 어차피 대통령직 마치고 나면 사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김건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나락으로 가야 한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쫙. 왜냐면 김건희가 감옥에 가게 되면 사면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남편이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되는 게 낫다는 판단. 어떤가? 현실 정치판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전략 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윤석열은 사면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만 어느 정도 따라주면 사면은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건 국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가 감옥에 가면 진짜 사면이 안 되는 걸까요? 윤석열이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다음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사우나를 좋아한다는 내용인데요. 뭐야 이게 싶은 분들 지금부터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모두 잘 아는 이름이죠. 바로 윤석열. 전직 검다, 대통령, 그리고 지금은 이런저런 이슈에 휘말려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말이죠. 최근에 이 사람을 두고 아주 웃픈 농담이 하나 돌고 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감옥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건식 사우나 좋아하면 접견실보다 독방이 낫지 않아? 아니 무슨 감옥 고르기예요. 근데 듣고 보니 너무 웃기면서도 은근 설득력이 있어요. 윤 전 대통령 원래 건식 사우나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땀 빼는 거 좋아하고 뜨끈한 방에서 조용히 생각 정리하는 스타일. 그런 그가 만약 수감된다면 접견실은 좀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지인들이 계속 오고 가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긴 한데 요즘 접견실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대요. 에어컨 약하고 공기도 좀 탁하고 땀만 더 나. 그럴 바야 차라리 독방에서 혼자 건식 사우나처럼 조용하게 땀이나 쫙 빼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서 한술 더 뜬 얘기가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니까 주변에 변호사나 판사, 검사 같은 법조계 지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들 접견하러 온대요. 근데 이게 또 이상하게 들리는 게 법률 상담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수다 떨러 온다는 거예요. 야, 너 요즘 어때? 밥은 먹었어? 이런 분위기. 뭔가 이 감옥이 점점 사교회장이 되어가는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되시죠? 접견실에서 버복 입은 친구들 커피 들고 수다 떨고 있는 그림. 하지만 유튜브가 안 나온다는 점. 아니 요즘 시대에 유튜브 없는 방이라니요. 거의 고문이죠. 근데 또 충격적인 건 유일하게 나온다는 채널이 MBC라는 거예요. 그리고 MBC만 나오면 어떠냐? 맨날 자기 욕만 해요. 뉴스 틀면 윤 전 대통령 또 논란, 다큐 틀면 검찰과 권력의 그림자, 예능에 나올 틈이 없어. 이쯤 되면 진짜 지옥 맞죠? 웃기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웃기는 상황. 이쯤 되면 그냥 현실 정치판이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검사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독방에 보냈을 텐데 지금은 본인이 거기 앉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인생 모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은근 사회풍자와 현실이 녹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치, 권력, 언론, 인간관계 진짜 이 한 문장으로 다 들어가 있죠. 건식 사우나 좋아하면 접견실보다 독방이 낫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에 변호사 접견을 하루에 두세 번씩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수감 생활 얘기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의외로 디테일하고 웃음도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접견을 하루에 두세 번씩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오전에 일찍 접견실에 나가면 일단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대기할 수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변호사 친구가 와서 접견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률 상담을 위한 접견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심심하니까 말벗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나옵니다. 그럼 또 접견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루에 2번, 잘하면 3번까지도 접견이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 더 웃긴 거는 접견 친구를 골라서 바꾼다는 거예요. 오전에 온 친구가 좀 지루하고 말이 없다 싶으면 야, 너 가해! 버리고 오후에는 입담 좋은 친구를 부른다는 거죠. 마치 감옥반 예늘 스케줄 같지 않나요? 이쯤 되면 이게 정말 접견인지 아니면 일종의 심심함 달래기 시스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접견은 피의자의 권리고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내용은 녹음도 안 되고 확인도 못하니까 무슨 얘기를 나누든 간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군가는 감옥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데 누군가는 하루에 친구 3명씩 불러서 수다 떨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권력과 인맥이 만들어낸 현실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웃기긴 하지만 어딘가 씁쓸한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배경도 흥미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조계 출신이라 친구들이 대부분 검사, 판사, 변호사예요. 그 말은즉슨 접견 가능한 사람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다 말 잘하고 정치 감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대화 상대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 줄이고 지루함도 피하고 외부 소식도 듣고 일석삼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하루에 3번 접견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입담 좋은 사람? 맛있는 거 사올 사람? 아니면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댓글로 여러분의 접견 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단순한 일화 같지만 그 안에 권력, 시스템, 인간관계의 복잡함이 다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냥 웃고 남길 얘기 같지만 정치라는 게 늘 그렇듯 그 안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